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유셉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부터 시범평가로 시행하게 될 디지털 병리 분야 레드북 평가지표 항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본 강의 자료와 레드북 최종안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북 항목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논문과 권고안 파일을 두 번째 QR코드로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병리 분야 레드북 항목 개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해부터 병리학회 지원을 받아서 의료정보연구에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이 개발이 되었고 올해 5월 최종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본 레드북 항목 초안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된 초안은 의료정보연구의 가이드라인 권고안 연구진의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치고 정도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디지털 병리 정도관리는 내년에 처음 시범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디지털 병리를 이미 시작하신 기관에서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 실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사원 분들께서는 본인이 소속하신 기관에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시범평가이고 현재 이 분야 기술과 시스템들이 정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 내용을 공부해 나가고 또 평가 항목이 적절히 개발되었는지 학회에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가볍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관리 항목은 크게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질관리, 인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용 관리 및 유효성 검증, 영상 데이터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총 39개 문항, 212점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문항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질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디지털 병리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고 책임자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토 확인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내부 질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또 검사실 책임자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8개 문항이고, 인력에 대해서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 인력 구성이 적절한지,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슬라이드 스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3문항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스캐너를 쓰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지, 스캔 영상 질이 정기적으로 평가되는지, 슬라이드 식별 정보와 디지털 영상 매칭이 잘 되는지, 저장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이전 영상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지, 저장 장치는 백업이나 미러링의 개념을 포함하는지, 모니터가 적절한 영상 질을 구현하는지, 뷰어 소프트웨어는 실제 업무를 보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LIS, EMR, HIS 등의 병원 시스템과 통합 연계가 적절히 되어 있는지 등의 9개의 문항이 준비됩니다. 운용 관리 및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는 16개 문항이 있는데요. 디지털 병리 시스템 표준 작업 지침서 SOP가 구비되어 있는지, 디지털 병리 시스템에 대해 자체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조업체가 의도한 임상적 사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효성 검증이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하게 설계되고 전체 시스템을 포괄해서 이루어졌는지, 시스템 구성 요소 변경 시 유효성 재검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유효성 검증이 1명 이상의 병리 의사를 대상으로 최소 60개 검체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진단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 진단의 진단 일치도를 비교하는 동일 관찰자 내 변동성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성 검증 시 디지털 병리 진단과 유리 슬라이드 진단 사이에 2주간의 휴지기를 두었는지, 제대로 스캔이 되었는지, 데이터 무결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 슬라이드, 림프종 의심 검체, 헬리코박터 등 미생물을 검출할 때는 추가적인 유효성 검증을 하는지, 스캔 오류 내용을 기록하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스캐닝은 최소 20배로 스캔되고 있는지, 모니터에 대해서 정기적 점검을 하는지, 영상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보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관하여서는 4개 문항으로 지침서 내용에 개인정보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보 접근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기관 내에 정보 보안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지, 위급 상황 시 정보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보다 자세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만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레드북은 지난달에 JPTM에 온라인 출판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으시는 기관이나 심사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논문이 올라와 있고 또 서플멘터리 머티리얼로 한급한 권고안이 같이 출판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병리는 좀 큰 의미의 디지털 병리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 레드북에서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1차 진단을 시행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나 자문만 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험책에서 정의하는 직접적인 의료 행위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1차 진단, 즉 현미경 슬라이드를 병행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캔된 전체 슬라이드 영상을 모니터로 보는 것만으로 바로 진단을 시행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슬라이드를 스캔한 이미지를 홀 슬라이드 이미지 WSI라고 표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점 스태킹, G 스태킹은 3차원 구조가 많은 세포 검체와 같은 경우에 다양한 초점에서 상이 맺히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모두 스캐닝하고 합치는 기술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자 병리 등에서 나왔었던 유효성 검증을 디지털 병리에서도 시스템 도입 전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유효성 검사는 유리 슬라이드를 놓고 진단을 한 후에 2주 정도 후에 같은 사람이 디지털 스캐닝을 WSI로 진단을 해서 다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관리 문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디지털 병리 업무 전반에 대한 지침서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내용이 1년에 1회 이상 책임자에 의해 검토 확인되는지,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할 때 검토되었는지 등은 다른 분야의 정도 관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책임자 변경 시 확인하는지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서명을 해야 하고요. 내부적으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질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내부 질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이면 8점, 부정기적이면 4점, 정한 규정에 비해서 20% 미만으로 시행했으면 0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검토하고 해결한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력과 관하여서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신규 직원 교육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고 스캔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는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지 스캔질이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와 디지털 영상이 잘 매칭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은 없는지 평가하시면 되고 저장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전 버전도 확인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장 장치가 백업이나 미러링의 개념으로 이중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모니터의 권장 최소 스펙은 이 분야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몇 인치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를 확인하셔서 눈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실제 진단하는 시연을 한번 보시고 뷰어 소프트웨어가 주석 기능이라든지 영상 비교 기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실제 진단 업무를 하는데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EMR이나 HIS 등 실험실 전산이나 병원 전산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관리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 표준 지침서인 SOP가 구비되어 있는지 각고의 항목에 대해서 1점씩 총 1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병리 시스템에 대해서 유효성 검증을 했는지를 보는데 처음 도입 시 또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장비 추가 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업체가 의도한 상황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액상세포검사 슬라이드에서 작동하도록 허가된 시스템을 산부인과 검체로 유효성 검증을 하고 1차 진단을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유효성 검증을 다 했다고 해서 소변 세포 검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변 검체도 사용을 하려면 별도의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체 준비 및 해석 전반이 동일하다면 단일 검체만으로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면역조직 황염색 슬라이드를 검증할 때 모든 항체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효성 검증은 실제 임상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검체만 선별해서 하면 안 되고 진단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경계성 증례를 충분히 포함해서 진단의 복잡성과 난해성에 대한 스펙트럼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스템 설비가 한 기관에서 사용되면 분자병리 때처럼 타 실험실과 비교 평가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또 유효성 검증은 기계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성 요소 중에 크게 변화가 있다면 스캐너를 새로 도입했다든지 새로운 종류의 모니터를 도입했다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새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병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한 1명 이상의 병리의사를 대상으로 최소 60개 이상 검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세부 내용을 종합해서 보자면 H60장이 기본이고 면역이나 특수도 디지털 병리로 진단을 하면 각각 20장씩 추가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같은 검체에 대해서 2주 정도 휴지기를 두고 한 번은 유리 슬라이드로 진단을 하고 한 번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으로 진단을 해서 서로 간의 진단에 차이가 없는지를 보는 동일 관찰자 내 변동성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기억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2주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유리 슬라이드와 진단을 비교하면서 혹시 스캐닝이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도 평가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포 슬라이드를 디지털 병리로 1차 진단을 한다든지 림프종이 의심되는 검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미생물 검출 시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유효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스캐닝 오류나 에러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는지, 스캐닝을 최소 20배 이상에서 하는지, 모니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상 데이터 보존 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보존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지침이 있는지, 의료정보 접근성을 규정한 지침이 있는지, 정보보안 책임자가 있고 응급 상황이나 재난 상황 시 안전 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이용한 1차 진단을 하기 위해서 도입 전에 가장 중요한 유효성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문의 1인 이상으로 최소 H60건, 특수면역 20건씩 해서 총 100건을 대상으로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유리 슬라이드 진단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 진단을 해서 비교하는 검증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스템 전반의 요건이나 기타 고려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발표와 논문, 권고한 한글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